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 거시경제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자산 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냉혹한 현실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대체 어떤 지표들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 감기 몸살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바로 보입니다. 파란색이 2024년 실적인데요. 빨간색 2025년 전망치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1.1%에서 0.7%로 뚝 떨어지고요. 특히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1%. 이건 말 그대로 추락하는 수준입니다. 건물을 짓지 않는다? 이건 우리 경제에 혈액이 돌지 않는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예요. 우리가 앞으로 피부로 느끼게 될 경기 침체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 이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더 악화시키면서 우리를 점점 더 옥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흔들어버린 위기의 시작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강타한 외부 충격은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건 1998년 외환위기, 그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수준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잠깐 이러다 말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미국 주식 사느라 달러를 쓰고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달러를 쓰죠. 결국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은행이 이제 우리도 이자 올릴 겁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돈들이 빚 갚으려고 급하게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시장에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내부는 괜찮을까요? 바로 한국은행이 빠진 깊은 딜레마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저울을 보시면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0.7%라는 정말 처참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놓여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금리를 내리는 순간 저울 반대편에 있는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에서 15%. 이게 뭐냐면요. 실제 건설사나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현장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진짜 금리입니다. 신용 위험이 너무 커지니까 기준금리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매년 이자로만 15%씩 내야 한다면 과연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외부 충격과 내부 딜레마가 한 곳에서 만나는 지점,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위기입니다. 이 숫자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전체 부동산 PF에 물려있는 돈, 즉 위험 노출액이 무려 86,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부실 위험에 처한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위험은 누가 다 짊어지고 있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들일까요? 놀랍게도 PF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83.8%, 거의 대부분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위기가 한번 터지면 버틸 체력이 없는 약한 고리들이 먼저 끊어지면서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파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전체 PF 사업장 10곳 중에 3곳, 그러니까 31%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기간을 넘겼거나 보증기간마저 끝나버린 사실상 부실 상태에 들어선 사업장이 이렇게나 많다는 뜻이죠. 이 PF 위기의 진짜 핵폭탄급 뇌관은 바로 책임준공이라는 약속입니다. 원래 건물을 짓던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신탁사가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구조거든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지금 2조 7천억 원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겁을 먹은 신탁사들이
더 이상 새로운 사업에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서 건설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2026년의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분석에서는 이 상황을 슬로우 블리드, 즉 서서히 피를 흘리는 침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L자형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V자처럼 한번 푹 꺾였다가 바로 극적으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떨어진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아주 길고 지루하게 바닥을 기는 국면을 의미하는 거죠. 서울의 어떤 아파트는 신고가를 찍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나 부산 같은 지방은 지금 팔리지 않는 집, 악성 미분양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니까요. 핵심 생존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디레버리징. 둘째, 옥석 가르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도 모든 부실 사업장을 구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방향은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살릴 곳은 살리고 버릴 곳은 과감히 정리하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의 삼중고, 그리고 PF 위기라는 거대한 뇌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경제 현실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